젊었을 땐 인생이 복잡하고 버거운 것 같았다. 해야 할 일은 넘쳐났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았으며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나이 들어보니 그 복잡했던 인생이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때 왜 그리 안달이 났었는지 웃음이 나올 만큼 인생이란 놈은 참 묘하고 어리석으며 동시에 따뜻하기까지 하다. 그래서일까? 은퇴라는 낯설고 두려운 경계에 서 있거나 이미 그 너머로 들어선 사람들은 요즘 한결같이 말한다. 살아보니 인생이란 게 이렇게 허망하면서도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고. 은퇴 후의 삶은 불안함과 기대,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인 시간들이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여전히 배움은 있고 관계는 살아있고 웃을 일도 존재한다. 그런 인생의 역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듦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출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고영자 씨는 올해로 68이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하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상을 맞이했다. 처음엔 해방감이 컸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들을 떠올리며 이젠 진짜 내 시간을 누릴 수 있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넘어가자 고요한 일상이 점차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이따금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연락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그래서 그는 지역 복지관의 미술반에 등록했다.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보자는 단순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붓을 들고 캠퍼스를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고 이제는 자신의 그림을 동네 전시회에 내걸 만큼 몰두하게 되었다. 자신이 가진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며 말보다 진한 위로를 얻었다는 고 씨는 말한다. 젊을 땐 이게 쓸모있는 일인지 따졌는데 지금은 그냥 좋아서 한다. 그게 행복이더라고. 공허함 속에서 발견한 이 작은 기쁨이 그의 인생을 다시 웃게 했다. 두 번째는 서울 구로구의 김태진 씨 이야기다. 65살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했다. 사람들은 그가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거라고 믿었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자 하루의 루틴이 무너졌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회와의 단절감이었다. 회식, 회의, 출장, 끝없이 이어졌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끊기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김 씨를 붙잡아준 건 우연히 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이었다. 처음엔 은퇴 후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 정도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들이 비슷한 또래의 공감을 끌어냈다. 구독자 수가 늘고 댓글로 응원을 받으면서 그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을 되찾았다.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디지털로 이어간 셈이다. 김 씨는 말했다. 회사 안 나가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싶었다. 그렇게 그는 웃으며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은 부산 해운대에 거주 중인 이현숙 씨다. 올해 71로 남편과 함께 노후를 맞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건강 악화로 인해 삶의 궤도가 달라졌다. 남편의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이 그에게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겼다. 젊었을 때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땄던 기억을 떠올린 그는 지역 푸드트럭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소박한 푸드트럭을 마련해 직접 국밥을 끓이며 손님을 맞이했다. 처음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손님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그의 하루를 지탱했다. 무엇보다 남편이 퇴근 시간 즈음 휠체어를 타고 트럭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무언의 응원이 됐다. 이 씨는 말했다. 젊을 땐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살아있기 위해 일한다. 이 일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다. 매일매일 삶을 버티는 그 힘은 단순히 수입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상과 이어진 감각, 자신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명, 그것이 바로 이 씨에게 인생의 의미였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영화 같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속에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다. 나이 들수록 웃긴다는 말은 그 웃음이 단지 재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모순과 허무, 슬픔과 기쁨, 그 모든 감정이 한데 엉켜버린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터지는 웃음인 것이다. 젊었을 땐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단락이다. 그리고 그 단락은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웃을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이 험난하고 우스운 인생이라는 놈 앞에서 우리는 결국 웃으며 버텨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 어릴 때는 몰랐고 젊을 때도 짐작만 했던 그 진실이 나이 들수록 또렷해진다. 바로 삶이라는 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진짜 재미와 의미가 생긴다는 점이다. 웃기지 않은 상황인데 웃음이 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 앞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지나가게 되는 시점이 있다. 인생을 조금 더 오래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묘한 감정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많은 은퇴자들이 한결같이 말한다. 이제서야 세상이 조금 보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삶 같다고. 그러면서도 뒤늦은 준비에 대해 한숨도 쉰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자존감과 삶의 동력이다. 하루 종일 아무 할 일 없이 텅 빈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몸이 멀쩡해도 마찬가지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안에서부터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평생을 조직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 갑자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다.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을 시험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공부이든 취미이든 혹은 소소한 일거리든 말이다. 고영자 씨의 그림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찾았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시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몰입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다. 사람은 무언가에 몰입할 때 외로움과 불안을 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체감하게 된다. 젊었을 땐 성과를 위해 몰입했다면 노년의 몰입은 존재를 위한 것이다. 이는 정신적 건강과도 연결된다. 노년 우울증의 많은 원인은 결국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생각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김태진 씨의 사례는 디지털 세대가 아닌 은퇴 세대에게도 디지털이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퇴직 후 사회와 단절된 기분에 빠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유튜브나 SNS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와의 연결고리이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댓글을 읽고 반응하는 것도 낯설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다. 디지털 속 진짜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지금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방식이 된 것이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도 점점 줄어드는 노년기에 이 디지털 공동체는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현숙 씨처럼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일이 억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삶의 중심축이 되었다는 점이다. 젊었을 땐 일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일은 오히려 삶을 붙잡아주는 지지대가 된다. 푸드트럭이든 작은 장사든 혹은 시간제 일자리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일이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내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라고. 그러나 진짜 은퇴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몸과 마음이 모두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웃긴다는 말은 그래서 진심이다. 과거엔 그렇게 중대하게 여겼던 고민들이 지금 와서 보면 별것 아니고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 썼던 것들이 지나고 나니 아무 의미 없을 때가 많다. 그만큼 여유와 통찰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유가 진짜 여유가 되려면 단순히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신의 근육이 있어야 한다. 자신을 지탱해주는 생각, 감정, 그리고 관계가 단단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준비란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외롭고 불안한 노후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자면 성공적인 은퇴란 경제적 안정, 건강한 신체,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흔들린다. 특히 의미 있는 활동, 즉 자아 실현의 축이 중요하다. 이는 자격증을 따는 공부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일이든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고들 한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삶의 본질에 다가간다. 늦게 피는 꽃도 결국 피긴 피더라. 그것도 향기롭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부터의 생각과 준비에 달려있다.
인생이란 놈 참 웃긴 놈 맞다. 예측도 안 되고 맘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반전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노년을 설계하자. 그 안에 웃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인생 앞에서 허웃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더 이상 체념이나 허무가 아닌 깊은 이해에서 오는 성숙의 증거가 될 것이다.